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새 잠 설치고 나면 다음날 왠지 모르게 몸이 찌뿌둥하고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기면서 기분까지 축 처지는 느낌. 단순히 피곤해서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몸속 혈당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 잠 좀 못 잤다고 혈당이 위험해진다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과 스트레스가 우리 혈당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그리고 이 둘을 똑똑하게 관리해서 춤추는 혈당을 잠재우는 아주 특별한 방법까지 지금부터 제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현대인의 고질병, 당뇨.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내 몸속 혈당도 지금 이 순간 위태롭게 널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찾아봐요.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말이죠. 하지만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기 일쑤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생활 요인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만성질환, 특히 당뇨병 발병 위험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하다는 막연한 이야기로 치부되던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면 부족이 대체 우리 혈당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헤쳐 봅시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식해요. 상상해 보세요. 밤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우리 몸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인다고요. 그리고 이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코르티솔 녀석이 문제예요. 얘가 막 분비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넣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으니 혈당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요.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혈당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경우 모두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과 8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7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어떠세요?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죠. 잠은 정말 우리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이는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더욱 교란시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단순히 눈꺼풀이 무거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대사 활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 부족은 식욕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뇌는 비상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려고 해요. 이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인 그렐린 수치는 올라가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수치는 떨어집니다. 즉, 식욕이 마구 솟아나는 동시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열량, 고혈당 식품, 예를 들면 달콤한 초콜릿이나 빵 같은 것들이 미친 듯이 당기게 되는 겁니다. 왠지 잠 못 잔 날 유독 단계 당겼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잠 부족이 단순히 식욕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영양분을 비축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켜 체지방 축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만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혈당 변동성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당이 정상 범위에 머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혈당이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우리 몸은 이 롤러코스터에 지쳐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급락이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성은 당뇨병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잦은 혈당 변동은 우리 몸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수면 부족은 뇌 기능 저하까지 유발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에너지 대사를 리셋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뇌 속 독소라고 불리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은 수면 중에 효과적으로 제거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억력, 집중력 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학생 여러분, 공부한다고 밤새지 마세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도 잡고 뇌 건강도 지키려면 충분한 수면은 필수라는 말씀. 뇌의 포도당 대사에도 수면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데 수면 부족은 뇌의 포도당 이용 효율을 떨어뜨려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기분 변화, 우울감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의 혈당을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볼까요? 바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우리 몸속 호르몬 분비가 균형을 이루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당과 지방을 사용해서 피로를 해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다시 높여준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건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더 잘 반응해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즉, 깊은 잠이야말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강력한 아군이 되는 거죠.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잠의 깊이와 연속성이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질 좋은 수면은 뇌 기능 회복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고 학습한 내용을 저장하는데요. 이때 기억 중추에 포도당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똑똑해지고 싶다면 잠을 자라. 이 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뇌의 회복은 전반적인 혈당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수면은 감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질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불안정성을 줄여주고 이는 다시 혈당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자야 할까요? 하루 8시간은 자야 한다던데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들으셨다면 오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정 수면 시간은 대략 7시간으로 권장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이거나 8시간 이상인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다는 거죠.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7시간의 숙면이 10시간의 얕은 잠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수면 부족이 당뇨병 위험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면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의는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면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사실 우리 몸에는 좋지 않아요.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정교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의는 체중 증가, 혈압 및 혈당 상승은 물론 심장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주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도 일정해지고 이는 혈당 조절 능력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잠들어야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넘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인슐린 분비와 민감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밝거나 시끄럽거나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방해받기 쉽습니다. 마치 동굴 속처럼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침실의 온도는 18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암막 커튼을 활용하여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실은 잠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업무나 스마트폰 사용은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는 침실을 잠과 연결시키는 뇌의 학습 효과를 높여 잠자리에 들었을 때 더 쉽게 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습관도 점검해 봅시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야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쏟느라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숙면에 방해가 되므로 저녁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을 방해하고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이 드는 것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기타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혹시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혈당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의는 수면의 문제를 단순히 피로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잠과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훨씬 더 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걸 알고 나면 우리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의사나 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